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짜가 지금 4월 1일인데 저희가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벌써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입시 결과가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저희 학생들은 사실 괜찮게 나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을 덜 뽑는 추세가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비 학생들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왔냐면 디퍼랑 웨이트리스트를 굉장히 받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디퍼랑 웨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단순하게 빠르고 쉽게 설명하면 디퍼는 어장관리고요. 그리고 웨이트리스트는 2차인 것 같아요. 디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어떤 모든 면이 괜찮긴 하지만 아직 레귤러 디시전의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친구들도 보기 위해서 어장관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더 괜찮은 게 있나 보려고 좀 빼두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고 위젝트를 주기에는 그냥 완전 어장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죠. 어쨌든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디퍼랑 웨일리스트가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그냥 느낌 어쨌든 ultimately 궁극적으로 내가 레터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이 정도의 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대략 1000명이라고 해요. 그럼 1000명의 학생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어퍼를 준 학생들이 다 우리 학교를 ultimately 취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개, 6개 정도의 그 합격 통지를 받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반 정도는 얼리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가 이제 반이 조금 안 되게 좀 채워 들어가는데, 그래서 웨이리스트는 우리 학생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요 정도 1000명 정도를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스팟을,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우리 학교를 선택할지 모르니 이 친구들에게 웨이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하라. 대기번호.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웨일리스트가 한 10% 정도의 찬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아요. 웨일리스트랑 디퍼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받아요. 대신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이제 10% 정도 미만이라고 하고, 웨일리스트는, 그리고 디퍼는 그보다 좀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내가 웨이리스트가 됐어, 디퍼가 됐어. 그랬을 때 레터를 이제 저희가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때 뭐를 보내는 게 내가 이 웨이리스트를 또는 디퍼를 합격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를 높여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지금 뭐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저희도 학생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몇몇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학생들이?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디퍼를 받거나 웨일리스트를 받으면 단순하게 되게 안 좋은 생각은 어차피 받아도 떨어져, 이런 생각이 가장 안 좋고요. 대신 이제 굉장히 저는 웨이트나 디퍼가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리젝트를 당한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반 정도가 이제 웨이트고 반 정도가 많이 리젝트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10%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웨이트에서, 혹은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미만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웨이리스트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희 학생 우리 지금 이제 4월 1일 이렇게 공개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분명히 4월 중순이나 아니면 지금 빠르게 디퍼 레터를 써서 내가 아직도 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디퍼 레터를 아니면 웨이리스트 레터를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너무나도 뻔한 것들을 저는 이야기 당연히 하고 싶은데 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디퍼나 웨이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를 들어 UCLA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내가 UCLA에 들어가고 싶어. 정말 들어가고 싶어. 왜냐면 UCLA 디퍼나 그러니까 웨이리스트 받은 친구들 많이 없어요. 웨이리스트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어느 정도 아직 찬스는 있어. 그렇죠. 그럼 나는 당연히 레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월까지 절대적으로 쉬지 말라고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1월에 입시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서포멘터 에세이를 다 제출하고 대부분 이제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 파티하거나 놀거나 뭐 등등등. 근데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어치먼트나 아니면 컴피티션이나 리서치나 인턴이나 뭐 학교에 내 교회 활동들을 멈추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GPA 관리죠. GPA 관리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친구들은 디퍼 레터 때 좀, 아니면 웨이리스트 레터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SAT 스코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SAT 스코어가 좀 낮았어, 아니면 조금 안타까웠어, 그러면 저는 그 예를 들어 1520 같은 친구들한테는 1500, 560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하면 저 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 12월 아니면 1월에 시험을 보자, 넘어서.
그럼 그때 시험을 넘어서 보면 점수가 나오고 그게 1520보다 높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레버리지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디폴 레터나 웨이리스트 레터를 어떻게 써야 되냐? 당연히 첫 번째는 내가 1월부터 아니면 지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 제일 중요한 거, 지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야만 돼요. 무조건 지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1월부터 아니면 12월부터 뭐 언제 됐든 간에 4월까지 뭘 했는지,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스태티스틱한 걸 먼저 내세우세요. 그래서 스태티스틱한 거는 예를 들어 내가 GPA가 어느 정도고 내가 클래스를 이 정도로 끝날 거다. 예를 들어 나는 150명의 클래스에서 탑 25명으로 끝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카운슬러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혹시 아니면 내가 교외에서 어치먼트가 좀 있었는지. 대부분의 1월부터 컴피티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회가 굉장히 네, 그리고 인턴십도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턴십이 이제 지금은 많이 클로즈 되긴 했는데 유기적으로 인턴십을 찾아도 되고, 저희 학생들 유기적으로 많이 찾으니까, 아니면 인턴십을 좀 만약에 받았다, 시니어 인턴십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경쟁력이 좀 좋은 인턴십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내세울 수 있고. 근데 내세울 때 입학사정관들은 되게 레이지해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애크로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주지 말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했다.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냐면 애크로님을 몰라가지고 막 찾아봐요, 구글에. BLCS, what's BLCS, right?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컴피티션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했다면 굳이 상을 안 타도 뭐 예를 들어 notable name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뭐다? Statistic, Fact, 내가 줄 수 있는 좀 지금의 결과 같은 거. 근데 결과가 아니어도 진행 중인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1, 2, 3 세 개의 패러그래프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스태티스틱,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퍼스널한 이유. 퍼스널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완전 그냥 정말 좀 완전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싱글 마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예시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시인데, 우리 엄마가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mandatory retirement가 된 거예요. 은퇴 시기가 된 거예요. 그쵸. 정년퇴직. 그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만약에 맞물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시기가 이게 부모님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정년퇴직을 하셔서 내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저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좀 개인적인 부분을 넣어서, 이게 좀 어센틱한 개인적인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전년퇴직도 안 했는데 전년퇴직을 한 것처럼 하면 큰일 나고, 개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컴퍼니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내가 뭐 랩탑을 살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그 돈을 우리 부모님한테 준 거예요. 왜? 생활비 보태시라.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버절이라는 그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레터 몇 장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 많이 살리시고, 마지막 부분은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언급해줘야 돼요. 무조건 확실하게 더 학교에서는 왜 우리 학교 오고 싶니? 라는 얘기를 안 물어봐요. 대부분의 서플리멘트 에세이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내가 UCLA를, 내가 왜 프린스턴을, 내가 왜 뭐 카네기를, 내가 왜 여기를 무조건 가야 된다, 왜 나여야 된다라는 걸 설득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예를 들어 난 인턴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4th 쿼터 제도인 인턴십이 난 너무나도 나한테 베스트 핏이다. 지금 봐라, 내가 지금 18년, 11년, 12학년부터 인턴십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근데 나는 이 다트머스의 이런 환경은 나한테는 베스트 핏인 것 같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스태티스틱. 내가 지금 학교에서 그로스가 뭐가 있었는지 1월부터 4월까지 아니면 12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퍼스널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학교를 정말 왜 무조건 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캐디데이트인지, 그리고 그게 진정성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그 UCLA 같은 경우에는 좀 리버럴한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해도 돼요. 나의 성향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있는 퍼스널 이야기랑 좀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UCLA 리버럴한 성향, 자기만의 그 freedom of speech 이런 것들이 난 이 학교랑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해도 되고, 왜 large institution이 나한테 맞는 건지, 왜 small institution이 나한테 맞는 건지
건지, 왜 이런 것들이 내가 무조건 take advantage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나를 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밸류도 주고, 그게 정확하게 써 있으면 you're gonna get in.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첫 번째 스태티스틱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사실 1월 달에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1월 달에 입시가 끝나고 컴피티션도 안 했고 인턴십도 안 하고 있고 뭐 GPA는 막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니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PA 같은 게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어널스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AP를 갑자기 대부분 아시죠? 그렇죠. 12학년 때 갑자기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무조건 그로트가 있어야지만이 아니라 내가 챌린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이면 A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B를 받지만 내가 이걸 무조건 끌어내서 마지막 파이널을 잘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커미트멘트를 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내 활동이나 교회 활동을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 그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친구들 내가 만약에 파티하고 정말로 막 성실하게 살지 않았어. 그러면 try to come up with someth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쎄요. 이래서 거짓말 하려면 그러니까 힘든 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지금 그쵸. 거짓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스태티스틱을 조금 줄이고 개인적인 부분과 내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제 레터를 그러면 쓰면은 분량은 어느 정도를 좀 추천을 하시나요? 무조건 one page less, one page, you gotta. 입학 사정관들이요. 일주일에 몇 개를 읽을까요? 몇백 개, 몇천 개 있겠죠. 아니요. 한 몇백 개인데 100개에서 보는 건 몇백 개인데. 그러니까 100개에서 18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읽어야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exhausted 되고 지금 다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웨일리스트 for letter를 또 읽어야 되는 입학 사정관들이 두세 페이지 양을 읽어야 된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들에게 근데 두세 페이지가 너무나도 막 잘 써 있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은 redundant, 대부분은 반복 구절, 반복 또 반복. 무조건 원 페이지 안에서 다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이제 날짜도 발표도 나고 하고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좀 해가지고 좀 갑작스럽게 찍게 됐는데 죄송해요.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꼭 아이디랑 내 이름이랑 그 어플리케이션에 똑같이 되어 있는 이름이랑 아이디를 무조건 넣으셔서 왜냐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인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웨이리스트랑 모르시면 사실 안 되는데 네, 몰라요. 꼭 그 본인의 웨이리스트랑 디퍼를 풀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좋은 데를 디퍼가 됐고 만약에 좀 좋지 않은 데를 지금 다 익셉트가 된 상황인데 내가 뭐 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평생 후회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정말 웨이리스트가 많이 풀렸어요. 저희 학생들도 많이 풀렸어요. 다 풀리진 않아요. 그냥 확실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만약에 리젝트가 됐으면 대학교를 가서라도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마는 게 만약에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대학을 가자마자 트랜스퍼도 가능해요. 그렇죠. 편입도 가능하니까 들어가자마자 편입을 도와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학교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드미션 도와주는 사람들 가서 물어봐서 정말로 좋은 대학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재수를 하지 말라고 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내가 UCLA를 가고 싶었는데 UCLA는 못 붙었고 뭐 UC에서 좀 낮은 대학교 붙었으면 UC 가서 거기서 1등해서 UCLA로 맞아요. 다시 넘어가면 되는데 커뮤니티 컬리지 갔다가 UCLA 가는 사람도 그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의 모든 기회가 다 나는 이제 소멸됐고 이제 더 이상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금의 이 디플 레터부터 웨이트리스트 레터부터 잘 끝내셔서 최고의 성적을 내셔서 후회 없는 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다 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른 그냥 혹시라도 잘못 준비를 할까봐 얼른 그냥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썼고 이거 또 빨리 편집해서 빨리 올려야 네, 그러니까 얼른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학생분들 꼭 시청하시고 친구들한테도 야 이렇게 하는 거에 모르는 친구 있으면은 Like sharing is caring. Come on, 네. like, come on. You gotta 나만 혼자 share. 알고 있어야지 Yeah, 이러면은 결과도 안 좋게 나오니까 좀 친구들한테 좀 디퍼나 정보를 그 웨이리스트는 같이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영상,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